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기 리즈백 클래스 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손 벌이 번쩍, 손 드시고 반짝반짝 반갑습니다. 네, 이정현님 반갑습니다. 네, 조인선 코치님 반갑습니다. 네, 화면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인혜님. 지금 조금 설사 좀 멈추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조은님. 네, 사진 인증샷 열심히 올려주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귀여우세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긍정열정 파워원더우먼 이준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저희 해동여행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또 직장도 다니시면서 본인의 일이 있는 가운데서 일반 음식을 다 스톱하고 모든 음식을 다 배제하고 저희가 제품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장기를 평생 동안 너무 혹사시킨 내 몸에 사과하고 내 몸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해주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해동여행 잘 떠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정말 힘든 시간이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수월하게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두 번씩 반칙하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기만 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내 앞으로의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여러분 해동여행 잘 떠나신 나 스스로한테 토닥토닥 칭찬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스스로한테 주세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아직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희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스타트를 최대한 열심히 워밍업 한 결과를 가지고 더 강력하고 빠른 결과를 낼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해동력의 포인트는 장기 휴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장기를 얼마만큼 잘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취해주느냐에 따라서 해독의 효과 또한 극대화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 휴식을 하면서 해독을 제대로 잘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포인트, 팁! 찔끔찔끔 링거요법으로 홀짝홀짝 계속 수시로 당 충전해주는 수분 섭취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타먹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쉐이크는 기본으로 식사 대용으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타서 드셨고요. 그리고 아침, 오전 시간 공복, 그리고 오후 시간에 공복 시간에 멀티비타민이라든지 또 서플라이, 에너지 또는 각 주스 종류, 뭐 고인, 노니 또는 허니베리 등 여러 가지 물에 타먹는 주스 종류를 서서히 찔끔찔끔 비타민을 섭취해주면서 당 충전, 링거요법으로 하루 종일 달고 살아라 이런 얘기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걸 잘 해주냐에 따라서 수월해서 배도 안 고파요. 너무 괜찮아요. 가벼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저 배고파요. 막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왜 여러분들이 더 성공을 잘할 수 있는 팁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오늘은 최고의 강력한 파워 디톡스라고 하는 해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벽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독소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최고의 장기 휴식을 통해서 내 몸속에 자연 치유라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주치의를, 내 몸 안에 있는 의사를 다시 깨울 수 있는, 다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해독 기간의 파워 디톡스에 대해서 오늘 강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해독 주간이 끝나고 나서 보식 주간으로 들어가거든요. 다음 주에. 보식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어떻게 잘했을 때 결과가 다른가라고 하는 부분 또한 오늘 중요한 포인트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의 취지의 전반적인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세상에는 살 빼는 방법이 26,000가지가 있다고 제가 2009년에 낸 책에 일면에 써놓았어요.
이미 10년이 지난 이 시간에는 26,000가지가 아닌 그 몇 배 이상이 되는 5만 가지 이상이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방법에 건강해지는 방법, 살 빼는 방법이 있지만 저의 20년 노하우를 통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건강하게 안전하게 요요 없이 할 수 있는 건강과 다이어트를 함께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해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해독이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를 기준으로 건강해지는 데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 빼는 데 또한 다이어트 또한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5주 과정의 공식을 통해서 1주, 2주, 3주, 4주, 5주의 전체적인 건강 공식과 그리고 전체적인 다이어트 공식을 매 한 주 한 주마다 공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공부한 것을 그 한 주에 직접 따라하고 실천하면서 가장 빠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의 1단계 저희가 해독 워밍업이라고 하는 공식을 진행했고요. 그 워밍업 때 했던 거 물 마시기, 그리고 서서히 위를 줄이기 위해서 감량 절식하기, 그리고 세 번째 몸에 건강한 걸 찾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내 몸에 안 좋은 거, 제거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거식 철저하게 하기. 이렇게 세 가지의 준비 기간을 거쳤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워밍업 기간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해독이라고 하는 것을 2주차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신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우선 해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간에 영양을 충분하게 어느 정도 공급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몸의 해독의 효과가 빨리 결과를 볼 수 있을 뿐더러 그 해독과 함께 그동안에 내 몸에 쌓여있던 그 수십 년 동안 내 몸에 어딘가 구석구석 축적돼 있던 지방 속이고 근육 속이고 뼈 속이고 혈관 속이고 모든 온몸에 구석구석 쌓여있는 독소가 빠져나가는 강력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2주차부터 해독이라고 하는 순서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2주차에 이제 그렇게 해독이 진행이 되고 이번 주에 2주차에 이제 장기 휴식을 주면서 해독을 하려고 봤더니 문제는 내 몸이 복수를 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 몸에 혹사시킨 만큼 몸이 복수를 당하는 시간이 가지셨을 거예요. 평소에 본인이 불편해하던 건강 상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변비가 있던 분 또는 평소에 장이 예민해서 잦은 설사를 했거나 변이 이렇게 얇았던 분 그리고 평소에 늘 뒷목도 뻣뻣하고 머리도 두통도 있었고 손도 저리고 발도 저리고 손발도 차고 뭔가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고 늘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하지 않았던 그 세포에 장기의 휴식을 주면서 그 장기 휴식하는 동안에 가장 빠른 시간에 독소와 노폐물이 모든 몸 구석구석으로 열린 구멍이란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는 시간이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해독 호전 반응, 우리 몸의 치유 반응, 그리고 내 몸이 독소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화 반응, 그러한 반응들이 여러분 몸에 곳곳에 나타났을 거예요. 그 원리는 우리 몸은 정직하다. 그리고 우리 몸에 해독을 하다 보면 절대 이유 없는 반응은 없더라. 그리고 해독을 하다 보면 내 몸의 건강 상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스란히 그대로 다 드러나더라. 그래서 안 좋은 가장 심각한 부분부터 첫 번째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것이 여러분의 몸의 건강 상태에 건강검진 표로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반응이 일어나는 원리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반응이 일어나고 날마다 정도와 강도와 깊이에 비례해서 건강 상태가 고스란히 그냥 여러분의 몸에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대로 드러내주면서 본인이 그만큼 힘들었던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전 반응의 원리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해독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본인의 건강 상태에 귀를 잘 기울이느냐가 중요해요. 내 몸의 귀를 얼마만큼 잘 기울이냐에 따라서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몸의 컨디션에 따라 그것을 자꾸 내 몸에 토닥토닥 해주고 조금 더 좋은 보조적인 방법을 함께 병행하면서 여러분이 드시는 해독 프로그램의 제품들을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면서 하나하나 치유 반응이 일어나는 결과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선은 제일 먼저 반응이 나오는 것은 내 생명의 위협의 가장 심각한 부분, 내 생명에 가장 직결된, 가장 먼저 뭔가 치유해야 될 곳을 내 몸이 알아서 장기가 휴식하는 동안에 모든 면역세포들은 안 좋은 곳에 가가지고 치유를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유를 스타트를 할 때 가장 많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만큼 심하게, 그리고 오래 묵은 거면 오래 묵은 것만큼 반응이 길게, 그리고 최근에 얼마 안 되고 짧고 가벼운 거면 아주 짧고 약하게 가볍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일단 이 머리 위에부터 서서히 밑으로 내려가는 반응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느껴보세요. 제일 먼저 두통이 왔으면 두통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목 쪽으로 왔고, 목 쪽으로 왔으면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이쪽 가슴 부위, 그 다음에 복부, 그 다음에 하체 쪽, 손끝, 발끝으로 마지막에 이게 서서히 내려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또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지금 가장 안 좋은 오장육부 건강, 내부, 가장 안쪽부터 가장 바깥쪽으로 서서히 얘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빠져나가는 우리 몸의 통로는 아까 말씀드린 열린 구멍이랑 구멍으로 급격하게 내 몸에 지금 현재 자연 치유를 하랬더니 독소, 노폐물, 찌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가장 빨리 배출하기 위한 내 몸의 극대화된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야, 너 빨리 나가. 네가 나가야 내가 빨리 회복이 되니까 너 나한테 불필요해. 넌 지금 나한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나가. 너는 나한테 필요 없어. 무조건 가장 빨리 많이 급하게 내보내려고 하는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눈곱도 끼고 눈도 침침해지고 머리도 깨지게 아프고 손도 저리고 차고 시리고 몸몸이 춥고 그다음 피부 발진, 가려움, 막 물집, 아토피처럼 알러지, 건선 뭐 별의별 반응이 나오죠. 그다음 소변 색깔도 진하고 그리고 설사 주룩주룩 계속 하루에 막 10번도 넘게 하고 그 반응들이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고스란히 반영하는 반응이고요. 절대 이유 없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고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이 나온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내 몸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혹사시킨 거가 지금 이렇게 심하게 반응이 나오는구나. 토닥토닥 해주면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토닥토닥 해독 주문을 계속 외우시면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간이 지금 치유 반응을 통해서 간이 해독하기 위해서 눈에 실핏줄도 터지고 눈도 침침해지면서 뿌얘지죠. 그리고 콧물, 기침, 가래, 재채기 이런 것들은 폐기관지 쪽에 있는 독소들이 노폐물이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계속 뿜어내는 거죠. 그리고 가장 또 심하게 많이 면역 시스템이 지금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사람, 면역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목 편도부터 아파요. 우리의 편도는 외부에서 나한테 뭔가 들어왔을 때 1차 면역 방어 기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지금 목을 편도를 붓게 해서 목을 아프게 만들어서 제발 먹을 것 좀 넣어주지 마. 나 지금 치유 반응이 필요해. 나 지금 회복하고 싶어. 나 좀 쉬고 싶어. 그러한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편도를 붓게 해서 못 먹을 수 있는 환경, 먹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 약하신 분,
뭔가 혈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심장도 답답하고 막 숨 쉬는 것도 막 되게 버겁고 숨도 차고 불편하셨을 거예요. 또 제일 많이 왔던 반응 중에 머리 두통. 일단 독소가 빠져나가는 경로의 통로는요. 열린 구멍이랑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지만 일단 내부 속에 깊이 쌓여있는 것과 그다음에 여러분의 혈관 속에 찌꺼기에 쌓여있던 기름때라든지 혈액 속에 있는 찌꺼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방 찌꺼기 속에 끼어있던 염증 덩어리라든지 독소들이 가장 빠른 시간 내 혈관으로 유입돼요. 혈관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혈관이 끈적끈적해지고 탁해지고 걸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순환이 방해가 돼요. 내려가는 뇌혈관 공급의 영양과 산소 공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그러니까 머리도 멍하고 졸리고 이완시켜가지고 나른하게 뭔가 기운도 하나도 없게 만들고 깔아지게 만들고. 그것은 나 지금 쉬어줘. 그래야 나 빨리 회복하고 싶으니까 나 좀 졸려. 재워줘 하는 몸의 표현이에요. 기운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내 몸의 주인을 눕게 만들고 쉬게 만들어서 회복하려고 하는 치유 반응이 일어나는 몸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반응들이 다 우리 몸에 내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한 내 몸의 똑똑한 반응이더라. 그 똑똑한 반응이 여러분의 귀를 잘 기울이면서 그때그때마다 그 반응에 뭔가 따라주고 보조적인 요법을 함께 병행해주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최고의 효과더라.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해독의 원리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그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충분하게 내 건강 상태와 그다음에 해독의 원리와 그리고 몸의 반응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공부를 잘 하고 나셔야 해독에 성공을 하기가 쉽고요. 그만큼 효과는 더 빨리 보실 수 있는 결과를 낸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하실 거냐면요. 가장 해독의 꽃, 가장 최고의 해독의 포인트로 제대로 된 진정한 장기 휴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파워 디톡스다. 파워 디톡스의 표현이라고 하는 그만큼 강력한 해독이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우선 그 강력한 해독의 가장 최고의 포인트 다시 강조드리지만 장기 휴식이다. 최대한 장기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얼마만큼 내 몸에서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 해독의 효과가 극대화돼요. 근데 또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파워 디톡스가 가장 빠른 단식의 응용 원리를 이용해서 가장 빠른 자연 치유를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이러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지만 양날의 칼이 있어요. 그 양날의 칼은 좋은 효과가 있는 반면 또 하나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표현할 만큼 더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만큼 호전 반응이 더 세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속에 그만큼 치유 반응이 치유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그만큼 더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것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잘 견딜 거고 그 힘든 상황을 얼마만큼 외부의 보조적인 요법을 통해서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회복을 잘 할 거느냐가 성공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양날의 검에 또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단점은요. 파워 디톡스 할 때는 그동안에 드셨던 단백질 쉐이크 다 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드셨던 여러분의 알갱이 캡슐 제품들 다 뺍니다. 오로지 액상 물 제품만 드시는 거예요. 오로지 액상 물 제품만 드시면서 단백질 쉐이크와 캡슐 제품이 빠지게 되다 보니 그만큼 내 몸에 들어왔던 영양 상태도 조금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해독을 진행하다가 단백질이 보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근력 운동 병행하지 않고 그냥 일반 일상생활 하면서 파워 디톡스를 하면은요. 건강은 상당히 좋아지는데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빠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이 최대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을 함께 병행을 하셔야 최고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는요. 제가 가장 최고로 추천드리는 어깨 운동. 엉덩이 계단 운동이에요. 어제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추워졌어요. 어제 굉장히 추웠거든요. 아침 저녁으로는 엄청 떨었어요. 요즘에 추운 날씨에 계단 운동하기 최고예요. 아파트 계단, 여러분들의 사는 집 계단,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릎에 상하지 않고 무릎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개 운동 하시는 거와 제가 유튜브에 엉개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저기 그 카톡에. 그리고 엉개 운동을 함께 하시면서 집에서 가장 좋은 스쿼트.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에 상하지 않게, 무릎에 무리 가지 않게 하는 스쿼트 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하시고, 그리고 전신 근력 운동으로 또 중요한 좋은 프랭크라고 하는 운동. 그리고 프랭크와 하체 근력 운동에 좋은 런지. 이러한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하루에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근력 운동을 병행하셔야 근육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근육이 더 증가하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 성공하고 난 후에 근육이 빠지면 요요가 빨리 와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요요를 막는 최고의 방법은요. 근육이 빠지지 않게 예방하면서 몸을 함께 관리를 하셔야 요요가 오지 않는 최고의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디톡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거에 맞게끔 본인의 건강 상태와 몸의 균형 또한 보완할 수 있게 병행을 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강조드려 볼게요. 그래서 파워 디톡스의 가장 포인트의 장기 휴식을 얼마만큼 잘 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일단 여러분 드시는 물밥 종류, 거기에 탈 수 있는 거, 에너지 음료, 에너지, 그 다음 서플라이, 그리고 여러분 드시는 뭐 고인이라든지 논이라든지 거기에 리퀴드 클렌저, 그리고 멀티비타민 또는 허니베리 등등 물에 각종 타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물밥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물밥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영양을 다 골고루 이것저것 섞어서 맛을 좀 잘 가미해 보세요. 맛을 먹기 좋을 수 있도록 조절해서 진하게 타신 상태에서 따뜻한 물을 섞어서 희석해서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불편하시면 그냥 원액 상태로 드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수를 따뜻하게 추가로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기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10분, 15분 간격의 텀을 넘기지 말고 서서히 한 모금씩 하루 종일 링거요법으로 계속 수시로 드시는 게 가장 파워 디톡의 성공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파워 디톡을 이번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강력하게 잘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극대화된 체지방 감량과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회복하면서 살은 덤으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조드리는 것은요. 건강이에요. 살이 찌는 이유도 건강하지 않아서 살이 찌는 거고요. 일단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도요. 내 몸의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살은 덤으로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지고 나야 요요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몸을 세팅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건강해졌더니 살은 보너스로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건강해졌더니 살이 덤으로 빠져나간 후에 요요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몸을 만들어가는 게 마지막 생애 다이어트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저절로 스스로 알아서 요요가 오지 않는 건강할 수 있는 몸에 세팅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세팅이 여러분의 한기수에 한 번으로 세팅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3개월 이상 이 프로그램을 계속 매달에 한 달에 한 번씩 해독을 이렇게 2주, 3주씩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 3일에서 5일이나 일주일이라도 짧게 반복하면서 다시 반복 해독을 하면서 내 몸의 완벽한 자연 치유와 함께 그리고 수십 년 내 몸에 구석구석 쌓였던 독소들이 최고로 빠른 시간 내에 계속 빠져나가면서 건강에 회복할 수 있는 몸을 세팅해버리면 저절로 알아서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서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해서
해결이 안 됐던 그동안의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병원에서도 뭔가 불편했던 난치성 질환, 그냥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관리하면서 약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관리 질환들이 서서히 서서히 개선이 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의 몸이 결과를 증명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의 자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면서 평생 동안 건강한 몸을 지속 세팅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겨요. 그 팁을 통해서 본인 건강과 가족 건강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건강 전문가로서 거듭나는 지름길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걸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선 이 파워 디톡스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다이어트와 건강 공식의 중요한 해독이라고 하는 보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식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 생애 마지막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보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살짝 요요가 올 거냐, 이거에 따른 차이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일명 제가 해독은 보식을 제대로 잘 하는 게 해독보다 10배 중요하다. 그리고 보식을 잘 하게 되면 해독했을 때는 내 몸이 건강할 수 있는 몸의 준비 세팅 완료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보식이 살을 빼기 위한 스타트가 되고 난 후에 요이 땅 하고 급격하게 살이 잘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세팅되는 거예요. 그게 보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보식에 대한 중요성과 보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식이라든지 해독에 대해서는 다시 카카오톡 단체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네, 됐습니다. 일단 보식을 할 때는 기본 또 공식이 있어요. 보식 공식은 해독한 날수만큼 보식한 날수를 1대1로 하는 게 보식 공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저희가 해독을 얼만큼 했을까요? 우선 지난주 단백질 해독 일주일 들어갔고, 그리고 이번 주 파워 디톡스 물밥 해독 일주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2주가 해독이에요. 2주가 해독을 하셨으면 보식 또한 14일 2주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보식 공식입니다. 그 보식 공식을 제대로 완성하지 않으면 요요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없다. 이 다이어트와 건강 공식을 정확하게 세팅해야 마지막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만큼 해독을 얼마만큼 반칙을 안 하고 성공하느냐, 공식대로 잘 따라하느냐, 보식을 얼마만큼 반칙 없이 끝까지 보식 공식의 기간 날수만큼 완벽하게 성공을 하느냐에 따라 생애 마지막 달들 세팅하냐 못하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 공식을 1대1이라고 하는 걸 기본 조건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살을 좀 더 빨리 더 많이 빼고 싶어요 하시면 보식 공식을 1대2로 가져가면 돼요. 1대2라 하면 해독 보름 했으면 보식 한 달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한 달 동안 급격하게 빠져나가요. 해독했기 때문에 해독에 대해서 내 몸에 살이 빠질 수 있는 준비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식할 때 정말 쭉쭉쭉쭉 빠지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식 기간에는 최대한 일반 음식, 시중에서 사 먹는 음식은 무염식이면 무염식일수록 좋습니다. 근데 집에서 드시는 음식, 여러분들이 직접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음식들은요, 집에서 쓰는 집간장, 집 재래된장, 그리고 나서 죽염, 여기서 말하는 죽염은 조금 더 가격 고가의 제품으로 건강 미네랄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중금속이 제거된 미네랄이 충분한 그런 좋은 죽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이용하시면 집에서 드시는 음식은 짜게 드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독을 하고 나면 조금만 간이 있는 음식을 먹어도 엄청 짜게 느껴지세요.
그동안에 몸속에 있는 중금속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몸이 해독 반응에 의해서 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애기 세포처럼 우리 애기 이유식할 때 간 안 하잖아요. 애기들은 간 안 해도 잘 먹잖아요. 그게 몸이 깨끗해서 세포들이 독소들이 없기 때문에 애기 세포처럼 건강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해독을 하고 나면은요, 애기 세포처럼 깨끗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먹는 음식들이 엄청 짜게 느껴지고 자극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최대한 천연 음식으로 간이 되지 않는 무염식 위주로 드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대신에 집에서 이번 주부터 조금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간기 있는 음식을 일주 동안 한 번도 안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쌓여있는 나트륨이라든지 중금속들이 어느 정도 배출이 된 후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염분기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소금, 집에서 당근,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재래된장으로 된장차를 타서 드시는 것을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죽염이 있으시다라면 조금 더 몸에 좋은 죽염을 물 타서 먹을 때마다, 여러분 물밥 탈 때마다 죽염을 계속 섞어서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요. 한 번에 먹는 양을 조절하셔야 돼요. 해독을 하면서 일단은 장기가 휴식을 했기 때문에 장기를 서서히 놀래지 않게 깨우는 시간이 보식 기간이에요. 그래서 장기가 놀래지 않게 서서히 깨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200ml 정도의 머그컵 한 8업 정도, 7, 8업 정도의 물만 천천히 드실 수 있도록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위의 상태가 여러분의 두 주먹을 합쳤을 때 그 안쪽으로 폭 들어올 수 있게, 두 주먹 사이즈보다 커지면 안 돼요. 그 정도의 양이 한 번에 들어가시는 최고치의 양으로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작아진 위가 다시 탄탄하게 돌아온 위가 늘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위가 작아져 있는 상태에서 놀래지 않게, 소화장애 오지 않게, 위가 무리가 오지 않게, 뇌가 놀래지 않게, 요요가 오지 않게 그렇게 드셔주시는 게,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밥을 너무 차갑게 드시면 설사할 수 있어요. 장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장이 깨끗해져 있는 상태에서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장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식할 때는 야채를 드시게 되는데, 보식할 때 생야채를 많이 드시면 또 장이 차가워서 야채의 90% 이상은 수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할 때 드시는 야채로는 찐 야채와 생야채를 5대 5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파워 디톡스 할 때 호전 반응이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안 좋으면 안 좋은 만큼 심하게 호전 반응이 나오는데 거의 응급실 가기 직전 수준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때 호전 반응이 많이 오는 분 중에 특징은요, 몸이 냉하신 분이에요. 몸이 차가우신 분들이 반응이 많이 와요. 그래서 반응을 현저하게 줄이기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는 최고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내 몸 속을 데펴주시면서 몸 속에서 따뜻함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체온을 냈을 때 37도 정도 넘게 되면 좋아요. 36.5도에서 37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를 하면서 37도가 조금 넘어도 반응을 현저하게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온열요법 계속 하시고요. 반신욕, 족욕, 수욕, 각탕 이런 거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 온열기, 배찜질기, 원적외선기 이런 거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건강을 위해서 하나 좀 준비하셨다가 잠자기 전에 발 차지 않게, 복부 따뜻하게, 자궁 냉하지 않게 계속 온열요법을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날에 저희가 보식할 때 아마 쉐이크가 3스푼 정도 되실 건데요. 지금은 뭐 4스푼까지 타게 하는데 그게 너무 걸쭉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자주 한 2스푼 나누어서 물을 좀 10개 타서 물 마시듯이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식할 때
점심 한 끼만 미음이나 죽 반 공기 정도 권해드려요. 아침, 저녁은 쉐이크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쉐이크 양은 한 200ml 정도에서 250ml 넘지 않도록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방법으로 권해드리고요. 혹시 보식하는데 나는 죽 준비하기 너무 불편해요. 귀찮아요. 저 바빠서 할 시간 없어요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쉐이크 하셔도 좋습니다. 세 끼를 쉐이크 하시면서 양은 서서히 늘려가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야채 간식 첫날은 좀 찐 야채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둘째 날부터 찐 거와 생야채를 반반씩 드셔서 양을 한 주먹 정도 양만큼만 먼저 스타트를 하세요. 그리고 서서히 늘려서 2주먹 정도로 양을 늘려도 좋습니다. 뇌에서 놀라지 않게 내 장기를 서서히 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요요 오지 않게 위기능이 놀라지 않게 서서히 적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침, 저녁 쉐이크를 조금 더 묽게 타서 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 권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쉐이크도 지금은 오전에 림퓨어 드리고 저녁 때 리빌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운동 끝나자마자 직후에 바로 리빌드를 드시는 게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크게 운동을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요. 리빌드와 림퓨어를 반반씩 섞어서 드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레시피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맛을 한번 같이 함께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본인의 입맛을 찾아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식단이 중요해요. 보식 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를 드시게 되면 오전 공복 시간이 금방 배가 꺼져요. 쉐이크 드시고 나서 점심 죽 한 끼 드시고 나면 오후 공복 시간이 금방 배고파져요. 일단 배고픈 다이어트는 실패 확률이 높다. 배고프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고프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당 충전 링거요법을 활용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 충전 링거요법을 하기 위한 방법이 일명 물밥을 그 안에 타먹을 수 있는 액상 제품들의 비타민 미네랄군의 영양을 충분하게 물밥에 넣어서 10분, 15분 텀을 간격을 두고 서서히 당 충전 링거요법으로 찔끔찔끔 하루 종일 달고 사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도 똑같이 링거요법으로 적어도 500ml 병에 2병 정도를 드셔주셔야 좋아요. 500ml 정도 2병 정도 드셔주시고 링거요법을 하시게 되면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근데 간혹 저 배고파요, 어지러워요, 기운 없어 이러신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당 충전 링거요법을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점심 쉐이크 먹고 아니면 또는 저녁 쉐이크 먹고 그냥 하루 그 배가 이제 한두 시간 이상은 한 3시간 정도까지는 배가 안 고프니까 물도 안 드시고 아무것도 안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배가 확 고파지면서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막 앉았다 일어나 막 기운 없고 별 보이고 하면서 저 빈혈 같아요. 이거 해서 막 몸 약해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영양이 많이 깨져 있는 상태고요. 그동안에 영양이 부족해 있는 상태에서 균형이 깨져 있는 것이 보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과도기를 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영양 충분하게 물밥으로 타서 링거요법 당 충전 잘 하셔야 배고픈 사자를 깨어나지 않아요. 배고픈 사자가 깨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당 충전 링거요법과 오전 11시, 오후 5시 야채, 견과류 간식 드시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시면 요요 없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후 4시나 5시 사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몬드 7알만 드시고요. 야채는 토마토라든지 파프리카 또는 브로콜리 그리고 요즘에 이제 겨울 되니까 무나 콜라비 이런 거 좋아요. 그리고 생배추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조금 삼가해야 될 것은 단호박은 반쪽 이상 드시면 안 돼요. 단호박은 탄수화물과 당이 좀 높아서
그리고 감자, 고구마도 작은 거 하나 정도만 간식으로 권해드립니다. 의외로 탄수화물의 칼로리가 높을 수가 있어요. 4시, 5시 사이 견과류 1과일과 야채 드시는 거. 그리고 보식 기간에는요, 장기가 쉬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먹을 게 음식이 막 들어가면 위가 놀래요. 그래서 위가 놀래서 그 위에 식도와 위에 뚜껑을 열어주는 분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식도에서 위로 들어가는 사이에 뚜껑의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이 갑자기 확 들어가는 순간 과거에 안 씹고 나도 모르게 몇 번 씹으면 그냥 넘어가는 그냥 습관적인 것 때문에 그냥 훅 넘어가면 위가 놀래요. 위가 놀래서 분문의 뚜껑이 다 열리기도 전에 음식이 딱 들어오면 얘가 순간 놀래서 확 닫아버려가지고 명치 있는데 걸려가지고 딱딱하게 명치가 잡혀서 거의 뭐 보름에서 한 달까지도 아플 수가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 평소에 밥을 제때 안 드시는 분, 위에 연동 운동이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불편함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드신다 하더라도요, 입에서 집이 되도록 5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천천히 조심조심해서 삼키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식 2일차 정도부터 캡슐을 서서히 늘려가면서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캡슐 먹는다고 생각하고 5알, 6알 이렇게 한 번에 훅 넘고 드시다가 식도에 딱 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 분문에 거기 뚜껑에 딱 걸려가지고 굉장히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입안에서 물기를 한번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머금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삼키는 것도 좋고 서서히 알갱이 수를 2알에서 3알, 3알에서 4알 서서히 늘려가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한꺼번에 갑자기 드시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보식 2일차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몬드 1고알과 각 끼니마다 쉐이크를 조금 드시고 나서 야채를 한 2-3개 정도만 조금 더 추가해서 드셔도 돼요. 쉐이크만 드시면 배가 많이 부르긴 하거든요. 근데 위의 움직임에 활동을 주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쉐이크 드실 때 야채도 조금 더 드셔주셔도 좋습니다. 50번씩 꼭꼭 씹어서 드시는 거 필수고요. 그리고 보식 때 이후에 이것은 이제 보식이 끝난 이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식 이후에 끝난 후에 보식 때 자칫하면은 이렇게 일반 음식이 하나둘씩 먹다 보면 간기 있는 국물 있는 음식이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 몸이 갑자기 훅 부어요. 몸에 일반 그 시중에 있는 정제염 같은 나트륨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몸에서 쌓아놓고 부종이 돼서 오히려 몸이 붓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국물 음식은 좀 삼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칼로리도 엄격하게 제한해서 칼로리를 좀 조절해서 드셔야 요요가 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세요. 5kg 이상 감량하실 때는 최하 여러분들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해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식도 최대한 일주일 정도 이상을 하셔서 열흘까지 딱 세팅을 하고 나면 감량에 적어도 3kg에서 5kg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영양이 충분하게 채워진 사람들이 효과가 높고요. 영양이 부족하신 분들은 처음엔 살이 안 빠져요. 영양이 채워질 때까지 몸은 건강 회복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 몸에 함께한 20년, 30년 한 옆구리살의 튜브에 지방 저장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들은요. 당장 빠져나가지 않아도 내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 몸은 그동안에 세포들이 지금 건강하지 않은 상태, 세포의 영양이 지금 많이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 세포의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는요. 우선 배분의 법칙이라는 게 작동을 해서 내 몸의 세포를 먼저 건강하게 회복하려고 하는 몸의 원리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독소 빠져나간 자리에 영양을 채우는 작업이 시작이 되고요. 영양을 잘 골고루 균형 있게 채워지고 나서 균형이 잡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쌓여있는 지방이 덤으로 빠져나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우리 몸의 건강한 다이어트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칼로리를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드시는 쉐이크에도 칼로리가 있고요. 그리고 달달한 액상 제품, 그 액상 제품도 칼로리가 당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천연당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식 3일차 동안에는 6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일주일 이후에 1000칼로리 정도. 그것은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야식, 간식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간식은 아몬드와 야채. 그리고 낮에 식간에 먹는 달달한 당 충전하는 그 칼로리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보식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이 감량 목표가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우선 4주차 식단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쉐이크를 짜놨어요. 왜 그렇게 짜놨냐면 이 프로그램이 감량하는 사람들이 거의 80%,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감량하는 사람들의 위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거든요. 칼로리가 조절이 돼야 감량이 성공할 수 있고 요요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빠른 시간에 우리가 함께해서 강력한 감량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보식을 조금 더 일주일 정도 늦추고 나서 3주 차에도 보식 개념이지만 오히려 영양을 더 충분하게 채우는 개념으로 죽보다는 단백질 쉐이크가 훨씬 영양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쉐이크를 드시길 권하고요. 그리고 보식 개념으로 오전, 오후 2번 야채와 아몬드 간식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한 달 정도 전후에 여러분들이 정체기가 오게 될 거예요. 그때 정체기가 왔을 때 일반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요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추가 감량 목표를 통해서 해독을 반복하셔야 돼요.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해독을 반복하시다 보면 3번 정도 권해드릴게요. 3개월에 걸쳐서 매달 한 달에 한 번 3일에서 또는 일주일 정도 리즈백 클래스 끝난 이후에 다시 또는 뭐 제차, 3차 재등록을 통해서 하시면 가장 강력하고요. 감량 목표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최고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체기가 왔을 때 일반식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까지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식 넘어가면 운동은 요요가 빨리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독을 하다 보면 내 몸에 지방 저장 창고, 옆구리 튜브에 쌓여있는 지방을 꺼내서 태워서 빨리 내보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방 저장 창고의 에너지를 생산 가동을 최대한 많이 시킬수록 에너지는 생산이 넘쳐서 펄펄 넘치는 거고요. 옆구리 지방 튜브는 빨리 지방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독할 때 운동을 함께 병행하시는 게 훨씬 체지방도 빨리 분해될 뿐더러 에너지가 지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파워디톡 이번 주에 할 때 단백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근력 운동 병행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식할 때는 보식 때부터는 단백질을 얼마만큼 잘 채워주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3주차에 단백질을 섭취를 안 했기 때문에 독소를 가장 빠르게 빠져나가게 만들었으니까 독소 빠져나간 자리에 단백질을 빨리 잘 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보식 기간이에요. 그래서 보식 기간에 아무리 못해도 최하 2끼 이상의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요. 점심 한 끼를 단백질로 드셔도 되고 죽으로 드셔도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운동 직후에 바로 10분 내로 리빌드 드시면 효과가 더 빨리 근육 생성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근육이 생기는 원리를 조금 더 추가 보충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해독할 때 운동 엄청 열심히 했는데요. 근육이 더 빠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저 운동 평소에 하던 것보다 몇 배 이상의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근육이 빠졌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운동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평소에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다라면 그 운동해온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어떤 운동을 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근력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거의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걷기나 뭐 조깅이라든지
또는 뭐 자전거라든지 그런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으면 우리 몸에 이미 적응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내 몸에 이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적응이 된 것은요, 몸에서는 그것을 운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이 된 거예요, 이미. 일상생활이 되기 때문에 근육을 생성시키는데 전혀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생기려고 하면은요, 근육이 우리 안심살코기로 예를 들게요. 안심살코기 소고기를 본다라면 고기 결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쭉 길게 돼 있죠. 한 방향으로. 그 한 방향으로 길게 돼 있는 것을 근력 운동의 최고의 근력 운동의 원리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근육이 팔을 구부렸다 접혔다, 팔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아령의 무게를 들었다고 예를 들게요. 그럼 이 아령의 무게가 느껴지는데 그 아령의 무게가 느껴졌을 때 이것을 내 몸 쪽으로 구부리게 되면 얘는 단축되는 거고 수축되는 거예요, 근육이. 단축되고 수축이 될 때는 근육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근육은 언제 찢어지냐? 근육을 무거운 무게에 저항을 하면서 이완시킬 때 근육이 찢어져요. 늘릴 때. 그래서 팔을 덜덜덜덜덜 떨면서 한 15개 했더니 더 이상 못할 것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으면서 막 팔이 떨어질 것처럼 막 팔이 끊어질 것처럼 아파. 그럴 때 그 아픈 임계점이 넘어가서 그 한계점, 임계점이 넘은 상태에서 팔을 쭉 펴서 그렇다고 끝까지 피는 건 아니에요. 버틸 때, 이완시키면서 무게 저항을 버틸 때 일렬로 된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근육이 찢어진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좀 평소보다 과하게 세트를 오랫동안 반복을 하든지 아니면 무게를 더 강하게 무거운 걸로 높여서 하든지 그래서 저항을 더 강하게 했을 때 근육이 찢어진 상태에서 운동이 끝나자마자 적어도 10분에서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보충해 주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자연치유의 원리로 찢어진 근육, 상처난 근육이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한 극대화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셨던 단백질이 이 근육에 빨리 흡수를 하게 만들면서 얘를 아물게 치유하면서 근육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근육이 커지는 원리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의 근육은요. 기억 시간이 48시간에서 72시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기억 시간이 지워지지 않도록 내 근육이 찢어지고 상처났던 상태에서 48시간에서 적어도 3일이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 근력 운동을 하셔서 또 찢고 또 얘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복으로 3일 이전에 또 반복을 했을 때 서서히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번 조금 심하게 했더니 근육통이 너무 심하게 왔어. 막 걷기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너무 막 온몸이 뻐근하게 막 너무 아파. 아, 나 힘들어 못하겠어. 그 다음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럼 그리고 나서 한 3일이 지나서 3일 때까지도 아파. 그러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때 이제 서서히 괜찮아지거든요.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근력 운동 한다면 0부터 0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거에서 그 추가로 플러스돼서 오버된 걸 또 붙이고 또 추가로 오버된 걸 또 붙이고 또 계속 서서히 늘리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3일 이전에 반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몸이 적응되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일주일을 운동 시간으로 맞춘다라면 월요일 날 근력 운동을 했으면 상체 운동을 하고 상체 운동을 했다라면 그것도 나누어서 팔 운동, 등 운동, 어깨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나눠서 분리를 해서 하고 세트를 반복할 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3세트 이상 반복하고 3세트 이상 반복할 때는 개수를 최하 15개 이상을 하고 무게 있는 것을 그리고 중간에 그 세트와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은 30초에서 1분 30초 이내로 잠깐 쉬는 것을 해야 되고 그 이상 쉬면 다시 근육이 뭔가 펌핑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쉬는 타임도 중요합니다. 30초에서 1분 30초 이내에 쉬고 나서 반복 세트 수행을 하셔야지만 근육이 펌핑되면서 근육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3일 수요일 날 되면 수요일 때는 뭐 하체 운동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때 되면 뭐 복근 운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3개의 부위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적응되지 않도록 근육통을 달고 사셔야 돼요. 저는 습관적으로 엉덩이 근육통을 달고 살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드라이기 할 때도, 또는 엘리베이터, 저희 집 16층인데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까지도 엉거주춤 기마 자세처럼 뒤로 엉덩이 쫙 빼는 스쿼트 자세 있죠. 무거운 걸 들고 일부러 그 자세를 풀지 않고 16층까지 계속 올라가요. 그럼 다리가 뻐근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더 깊이, 이렇게 깊이 의자에, 바닥에 의자 앉는 것처럼 쭉쭉 더 늘려줘요. 그 드라이기 할 때도, 머리 감을 때도 그냥 감지 않아요. 스쿼트 자세처럼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최대한 쭉 늘려서 찢어질 수 있도록, 근육이 찢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것도 오른쪽에 힘줬다, 왼쪽에 힘줬다, 오른쪽에 힘줬다, 근육의 몸의 무게를 양쪽으로 왔다 갔다 실어가면서 약간 리듬을 타면서 근육을 계속 찢어요. 저는 엉덩이 근육통이 거의 없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몸매가 나름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그러한 평소의 생활 속에서, 물론 근력 운동도 이렇게 이제 가끔 PT를 통해서 받기도 하지만, 제가 요즘에 바빠서 운동을 하러 거의 못 갔는데, 운동하러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라도 그러한 생활 속에서 습관을 통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시면 몸매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2주 정도, 한 3주 정도만 운동 안 해도 엉덩이가 다시 축 처집니다. 저는 그걸 너무 확연하게 느끼더라고요. 한 달 정도 안 하니까 올라갔던 엉덩이가 다시 밑으로 훅 내려와요. 그리고 보식할 때 기운 없거나 어지럽거나 속이 울렁거리거나 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된장차를 타서 수시로 따뜻하게 국물을 드시게 되면 속이 가라앉고 편안해집니다. 이번 주에 파워 디톡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일단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속이 울렁거릴 수 있고 속이 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집 재래된장을 따뜻하게 타서 커피잔 한 잔 정도로 조금씩 서서히 드시게 되면 머리 두통, 속 울렁거림, 속 쓰림, 그런 것들이 많이 현저하게 완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적으로 함께 여러분들이 병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식 때도 그렇게 함께 드셔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보식 때 드실 수 있는 제품 6가지만 권해드립니다. 죽, 단백질 쉐이크, 아몬드 7알, 야채 2주먹 이내에, 그리고 제품 알갱이 드시고, 그리고 추가로 물이에요. 물은 여러분들 드시는 액상 제품들과 함께 타서 드시는 것도 하셔도 되고, 가루 제품들 타서 드시는 거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해독할 때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평소에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열심히 먹다가 우리가 장기에 휴식을 주면서 해독을 한다고 장기가 쉬고 있잖아요. 장기가 휴식을 취하게 되니까 우리 몸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가 돼요.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기 때문에 내 몸의 에너지 대사량을 바닥으로 현저하게 뚝 떨어뜨려요. 그래야 내 몸이 살 길이거든요. 기존에 쌓여있는 것들을 최대한 보관하려고 해요. 내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내 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음식을 넣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딱 인지하는 순간,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순간 위는 운동할 거리가 없고 활동할 거리가 없고, 거기에 그동안에 먹었던 음식이 딱 중단하는 순간 바닥으로 에너지 대사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니까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 기초대사량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중요한데, 그 방법이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육을 늘려야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일단 보식할 때 쉬었던 장기를 이제 내 몸의 기계 가동 시간을 정해놓고 가동하는 것을 세팅하는 거예요. 살이 안 찌는, 요요가 오지 않는 몸을 세팅하는 방법이
정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어야 될 시간을 정해놓고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음식물이 들어와서 내 몸이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분해하고 흡수하고 쪼개고 배출하는 활동, 그것을 극대화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고 몸이 그것을 인지하게 하게 되면 요요가 보식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일반 음식을 먹을 때도 잘 대사분해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요요가 오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게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는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스쿼트라든지 런지라든지 어깨운동, 그다음에 프랭크, 그러한 동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을 병행하고, 그리고 보식할 때도 단백질을 잘 섭취해 줌으로써, 그리고 근력 운동 직후에 쉐이크를 드심으로써 근육이 잘 빨리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초대사량 올리는 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육에서 열 생산이 되거든요. 근육에서 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근육을 키우게 되면 몸도 따뜻해져요. 그리고 지방 대사를 잘하는 것도 근육이에요. 우리 몸의 근육은 지방 태우는 공장이에요. 지방 태우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요요가 빨리 오는 거예요. 특히 살 말랑말랑한 사람, 근육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체지방 인바디 검사를 하면 체지방률이 거의 경계 비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장 비만이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마른 비만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살을 뺐다 하더라도 해독을 통해서 체지방이 빠졌다 하더라도 요요가 빨리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 올리는 것을 강조드리겠고, 정해놓고 제 시간에 딱 먹어야 될 시간에 먹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근육량을 빨리 늘리시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보식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감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과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파워 디톡스의 여러분들의 가장 최고의 포인트, 장기를 쉴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먹는 제품 속에 있는 영양을 충분하게 세포 속에 넣어주라는 건데, 그래야 배고프지 않고 에너지 떨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거든요.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독소를 빼내고 나서 흡수를 시키는 건데, 우리 몸에서 가장 흡수가 빠르게 잘 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몸에 이제 뭔가가 들어올 때 흡수하는 기능이 각 부위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흡수가 이마로 이제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먹는 걸 입에 넣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화장품을 쓰게 됐을 때 내 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경로를 말하는 건데요. 가장 많이 흡수가 되는 곳은 혀 밑이에요. 혀 밑. 입에 영양 성분을 충분하게 머금고 있다가 입에 물고 있다가 한 모금씩 3번, 4번, 5번 천천히 조금씩 찔끔찔끔 삼키게 되면 먹는 영양이 그대로 흡수가 제일 빨리 되는 거예요. 점막부터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밥을 드실 때 입에 머금고 있다 삼키는 것을 좀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몸에 여러분은 만약에 이제 건조하니까 요즘에 바디로션이나 바디 샴푸나 이런 거 많이 바르시게 될 거예요. 그 바를 때 흡수되는 게 이마는 6배 정도, 볼은 한 3배 정도, 그리고 등은 흡수가 한 17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가장 연약한 여성들의 자궁 쪽, 그 안쪽으로 흡수되는 것은 42배가 높대요. 그래서 여성들이 자궁암 걸리고 유방암 걸리는 것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썼던 샴푸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썼던 바디 샴푸들, 바디 로션들, 이런 것들이 피부로 여기저기 구석구석 곳곳에 흡수가 되고 두피로 흡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알게 모르게 먹는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화학 독소들, 이런 것들이 흡수가 됨으로써 가장 취약한 부분의 여성 가슴 쪽으로 쌓이게 되고 가장 우리 여성들의 안쪽에 자궁 쪽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아랫배가 이렇게 만져봤더니 아랫배 단전 밑에가 차가워. 그리고 배꼽 주변이 차가워. 아랫배가 차가워. 이런 사람들은 아랫배가 살이 많이 찔 거예요. 아랫배가 불룩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장 속에 숙변이 많아서 그래요. 장 속에 숙변이 많은 사람들은 배가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배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가장 최고의 내 몸에서 순환을 도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숙변 제거를 하시는 게 배가 가장 빨리 따뜻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해독의 꽃은 숙변 제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중에 파워 디톡스를 하게 되면 변비가 오는 사람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평소에 변이 얇은 사람, 평소에 변이 풀어지는 사람, 평소에 변비가 있던 사람, 평소에 물을 안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장벽에 굳어져 있는 묵은 기름때, 찌꺼기, 숙변들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묵어있는 숙변 찌꺼기들이 장기를 휴식을 하는 동안에 엄청난 가스 발생이 돼서 발효부패가 이루어질 거예요. 가스 배출 되게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꾸룩꾸룩 소리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시끄러운 소리. 그것은 늘어져 있던 장기가 제자리로 탄탄하게 탄력을 찾으면서 돌아오는 자연치유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스 발생하고 변비가 올 때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아랫배를 온열요법으로 찜질을 통해서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따뜻한 물을 수시로 계속 하루 종일 달고 산다는 느낌으로 찔끔찔끔 계속 흡수를 시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물밥을 영양을 충분하게 그 안에 잘 타서 골고루 넣어서 드시게 되면 훨씬 더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기운도 더 많이 나고 배고프지 않고 힘들지 않으면서 해독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밥을 조금 더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진하게 타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거기에 따뜻한 물을 함께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레시피에 있는 걸로 우선 기본으로 하시되 본인이 건강이 조금 더 좋지 않고 나 빨리 회복하고 싶다 그러시면 거기에 보조적으로 다른 것까지 조금 더 추가로 물밥을 해서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체온을 평소에 해독할 땐 되게 낮아져요. 손발 엄청 차고 실고 몸이 되게 춥게 느껴집니다. 몸에서 열 생산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쌓여있던 염증 덩어리들, 지방 찌꺼기 속에 있는 화학물질들, 독소들 이런 것들이 혈관 속으로 너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순환에 일시적인 방해가 돼서 머리도 많이 아플 거고 손발도 차고 저리고 시리고 신경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저리는 증상, 그 다음에 쑤시고 당기고 그런 증상 많이 올 거예요. 그것 또한 이유 없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카톡방에다가 계속 실시간으로 올려주세요.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이미 이 프로그램이 벌써 8기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하시고 해독에 대한 오랜 시간 동안 노하우 가지고 계신 코치님들 너무 많으시니까요. 우리 코치님들께서 계속 조언을 해주시니까 그 조언대로 바로바로 따라하시면 해독 효과도 높을 뿐더러 그 힘든 과정을 잘 견디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물밥을 500ml 6병 정도는 채아 드셔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채아 6병을 말하는 이유는요. 3리터 정도 권해드리는 거예요. 3리터 정도의 영양을 충분하게 찔끔찔끔 링거요법으로 계속 수시로 드셔야 배가 고프지 않아서 일단 잠자는 사자를 깨우지 않고요. 그 안에 충분한 영양을 세포 속에 수시로 계속 넣어주면서 세포의 영양 균형 맞추는 거고 에너지 떨어지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해독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링거요법과 장기 휴식, 10분, 15분 간격 텀, 그 다음에 몸 따뜻하게 하는 거, 그리고 노폐물 찌꺼기를 빨리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반신욕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반신욕을 할 때 너무 오랫동안 땀을 많이 내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그 땀에 의해서 몸속에 있는 미네랄까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해줄 균형이 깨져서 배고프거나 어지럽거나 살짝 기운 없어서 빈혈 증상으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상담을 좀 필요로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여러분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카톡에 더 추가적인 보조적인 내용 올려드릴 거고요. 이번 한 주 동안 파워 디톡스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적 같은 일을 만들 거냐가 관건이에요. 그 기적 같은 일을 벌이는 일은 최고의 장기간 휴식을 했을 때 최고의 효과를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반칙 없이 여러분들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